어제 스톡홀름에서 북미 실무 협상이 결렬되었습니다. 기대가 컸던 만큼 아쉬움도 배로 느끼고 있습니다. 하지만 북미 양측이 대화의 끈을 완전히 놓아버린 것은 아닙니다. 북한이 새로운 셈법을 요구하고 미국이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제시했다고 하는 만큼 양측의 간극을 좁히기 위한 협상의 인내가 필요한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바라본데 스웨덴이 제시한 대로 2주 뒤에 다시 협상의 자리가 마련되기를 기대합니다. 문재인 정부는 북미 협상 결과에만 의존하지 말고 우리 스스로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길을 개척해 나가야 합니다. 지금은 먼저 당장 시급한 북한 방역과 의료 지원 같은 비정치적인 분야에서부터 협력을 시작해야 합니다. 동시에 남북 경제 협력을 선언하고 조속히 남북 군사 공동위원회를 개최해서 경제 군사적인 부분에서 신뢰를 쌓아가기 바랍니다. 북미 회담이 잘 이루어지기 위해서 중재자의 역할을 하는 것과 더불어서 남북 관계에서 진전을 이룰 수 있도록 문재인 정부가 주도적인 역할을 해주기를 기대합니다. 검찰 개혁을 위한 촛불이 다시 뜨겁게 타오르고 있는 이때야말로 검찰 개혁을 이룰 수 있는 적기입니다. 검찰 사법개혁은 이미 3년 전 촛불혁명 때 최우선적인 개혁 과제로 제시된 바가 있습니다. 검찰이 그동안 검찰과 관련된 비리는 덮고 약자들에 대한 수사는 가혹했을 뿐만 아니라 정권과 재벌, 언론 등 기득권층에는 지나치게 관대했다는 그 검찰에 대한 불신은 촛불혁명 이후 3년이 지난 지금도 불식되지 않았습니다. 검찰은 왜 촛불이 서초동 앞마당을 가득 메웠는지 깊이 성찰해야 합니다. 이른바 장학선 케이스는 검찰의 제19 감사기의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법무부가 과거사 특위를 만들어서 재수사를 요청한 장자연 사건도 김학의 사건도 제대로 수사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3년 전의 일이긴 하지만은 한상균 전 민주노총 위원장이 시위를 주도했다는 이유로 무려 8년을 구형했던 일은 지금도 충격적입니다. 또 이번 조국 수사에서 보듯이 표적 수사, 끝장 수사 같은 정치 검찰의 행태도 여전히 지속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민들은 검찰 사법개혁이야말로 우리 사회의 공정과 정의를 바로 세우는 출발점이다.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는 강력한 의지를 표출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법무부에서는 검찰의 수직적인 조직 문화와 잘못된 수사 관행을 개혁하려는 노력이 진행 중입니다. 특수부를 축소하고 피의사실 공표를 엄격하게 규제하는 등 인권 수사를 위한 개혁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 이것은 문재인 정부 초기에 이미 강력하게 추진했어야 될 일들입니다. 지금까지 머뭇거리다가 자칫 개혁이 어려워질 수도 있었던 것을 다시 살려낸 것이 우리 국민들입니다. 그런 만큼 대통령과 정부는 서둘러서 인사권과 대통령령 등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 강력한 검찰 개혁을 추진해 나가기 바랍니다. 검찰 개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그 개혁을 법으로 제도화하는 일입니다. 이제 서초동 촛불은 국회 앞으로 와야 합니다. 공수처 지금 패스트트랙에 올라 있는 공수처 법안 또 검경 수사권 조정안도 아직 쟁점이 많습니다. 공수처장 임명권 문제, 기소권과 수사권의 범위 문제, 또 검경 수사권 조정안에서 검찰이 피의자 신문조서 증거능력 인정 문제 등이 바로 그것입니다. 또 패스트트랙 안에는 반영되지 않았지만 정의당이 제안한 검사장 직선 제도도 국민의 검찰 통제 방안으로 국민들로부터 지지를 받고 있습니다. 이러한 검찰 개혁을 위한 쟁점들을 위해서 이제 국회가 머리를 맞대야 합니다. 자유한국당은 지금까지 검찰개혁과 정치개혁 등 개혁을 가로막는 데 모든 수단과 방법을 아끼지 않아왔습니다. 그래서 대통령이 조국 장관을 임명한 것도 정의당이 대통령 임명권을 존중한 것도 다 이런 강력한 저항을 뚫고
검찰개혁, 정치개혁을 이루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검찰개혁, 정치개혁은 더 이상 피할 수 없는 시대적 과제입니다. 양분돼 있는 거리의 진영 대결로 함몰된 정치를 다시 국회로 가져와야 합니다. 검찰개혁과 정치개혁을 위한 5당 정치협상회의를 즉각 개최할 것을 각 당 대표들께 요청드립니다. 이것은 지난 초월의 회의 때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가 제안하기도 했던 내용입니다. 이제 국회의 시간을 복원해서 국민들의 강력한 요구인 검찰 사법개혁을 이뤄냄으로써 진영 간의 대결 그리고 거리로 나와야 하는 국민들의 수고를 덜어드릴 수 있을 것입니다. 이제 남은 시간 얼마 없습니다. 정치가 마지막 국회의 책임을 다함으로써 조국 국면도 정치적 해법을 찾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종합개헌 부분 서면으로 대처하겠습니다. 북미협상과 관련해서는 정의당이 북미 간 대화의 중요한 원칙으로 합의는 포괄적으로 실천 단계적으로 할 수 있다는 입장을 이야기해 왔는데 그런 점에서 북미 양측이 다시 한번 큰 틀의 합의를 하기 위해 세세한 단계의 실천을 나가는데 서로 노력하기를 바랍니다.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고 북미 협상의 최종 결렬은 양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 배인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잘 알기 바랍니다. 지난주에 국정감사가 일찍 시작해서는 결과적으로 국감 내내 조국 공방이 이어졌습니다. 우려했던 대로 조국 청문회 시즌2가 된 것입니다. 한국당은 각 상임위에서 경강부회식 조국 장관 관련 증인을 채택하려 하고 민주당은 이를 결사제지하면서 증인 없는 청문회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제가 속한 보건복지위원회마저도 한국당 의원들에 의해 난데없는 대통령 침해 발언이 나오고 부산대병원과 관련해서는 부산, 울산, 경남 거점병원으로서 역할을 묻는 게 아니라 어떻게 대통령 주치의가 됐느냐는 조국 관련 공방이 또 이어졌습니다. 이 정도면 국정감사가 아니라 조국 감사라 할 정도입니다. 올바르지 않습니다. 지금이라도 한국당이 국정감사를 조국 정문의 시즌2로 만드는 것을 중단하시기 바랍니다. 20대 국회 마지막 정기국회의 국정감사를 이런 식으로 낭비하지 말기 바랍니다. 지난 주말 서초동에서는 검찰개혁에 대한 국민적 요구가 더 큰 목소리로 울려 퍼졌습니다. 또한 법무부와 대검은 직접 수사와 특수, 형사, 공판부로 중심 이동과 공개, 소환, 전면 폐지 등 연일 검찰개혁안을 발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작 검찰개혁을 선도하고 이를 제도해야 할 국회는 자기 역할을 전혀 하고 있지 못하고 있습니다. 사개특위의 검찰개혁과 정치개혁 법안이 법사위에 이관된 지 한 달이 넘었지만 법사위 내에서는 어떠한 논의조차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광장에서 울려 퍼지는 검찰개혁 요구를 이제는 국회에서 자기 역할을 제대로 해야 합니다. 정치를 복원시킬 것을 주문하는 것입니다. 한편으로 여야정 협의체 논의를 다시 제안드리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이 모든 것은 또한 정치개혁 논의를 더 이상 늦출 수 없음을 병행해서 강조드립니다. 국회는 법사위에 잠들어 있는 검찰개혁 법안에 대해 당장 논의를 시작해야 합니다. 아울러 검사장 직선제 등 검찰개혁의 세부적인 방안도 추가로 논의해 들어가야 합니다. 정의당은 당내 검찰사법개혁 특위를 중심으로 검찰개혁 방안을 선도적으로 제안하고 국회에서의 논의를 촉진시켜 나갈 것입니다. 지난 9월 18일 광주 노사민정협의회 회의에서 광주형 일자리 합작법인 조기 안정화를 위한 공동결의가 안건이었습니다. 결의문 초안에는 노동 이사제 같은 책임 없는 주장은 거론치 말라는 문구가 삽입되었습니다. 지난 1월 31일 광주형 일자리 협상 과정에서도 드러났듯이 노동계와 시민사회를 쏙 뺀 사회적 대화가 아닌
기업과 광주시 간의 귓속말에 불과합니다. 광주형 일자리의 근본 취지인 적정임금, 적정노동시간, 노사 책임 경영, 원하청 관계의 연대적 개선의 4대 핵심 원칙이 또다시 실종되었습니다. 광주시와 기업 간에 언제 어떤 내용을 안건을 협상한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노동자와 지역 시민들이 함께 참여해야 할 사회적 대화를 이루지 못하고 진정한 의미의 지역 일자리 창출의 모델이 되는 것에 실패할 것이라는 우려가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정의당은 그동안 광주형 일자리가 심각한 청년 일자리 문제 해결과 어려운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할 수 있으리라는 점에서 노사 상생형 지역 일자리 창출 모델로서 긍정적 의미가 있다고 보고 또 현대자동차와의 투자 협상 그리고 안건 진행 과정을 주목해 왔습니다. 그러나 노동 존중의 좋은 일자리 창출이라는 문재인 정부의 국정 철학에 심각하게 어긋나는 양상을 보며 비판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더군다나 적정임금은 자동차 업종 대기업 노동자들의 절반 수준인 4천만 원에도 못 미치는 수준으로 올라왔습니다. 청년 노동자들이 사실상 이 일자리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갖고 주 44시간의 노동 그리고 3천만 원 정도면 좋은 것 아니냐 라면서 주목하고 있지만 사실 이것은 협상 과정에서 노동자들의 요구를 전면적으로 배제하고 기업의 요구만 들어준 전적으로 광주시가 현대자동차의 요구에만 끌려다닌 것으로 노동자들은 언제까지 이런 반쪽짜리 요구안에 감지덕지해야 하는 것인지 의문을 피하기가 어려울 것입니다. 정의당은 노사상생형 지역 일자리 창출 모델로서 첫 시험이 되고 있는 광주형 일자리가 지금 나타나고 있는 문제점들을 극복하고 진정한 의미의 새로운 모델이 되기를 강력히 촉구합니다. 광주시가 현대차에 그만 끌려다니고 사업 단장 주체로서의 책임 있는 모습을 보여주기를 강력히 촉구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4일 경제 4단체장과의 간담회에서 노동 환경 규제 완화를 위한 가능한 방법이 있는지 적극 검토하겠다고 했습니다. 재계 소원 수리 장으로 전략한 간담회에 강한 유감을 표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여러 차례 기업의 어려움을 잘한다며 재벌 대기업의 일반적인 요구에 대해 가능한 방법을 검토하겠다고 의지를 밝혔습니다. 이전 정권이 취했던 일반적인 기업 프렌들리로 가려고 하는 것은 아닌지 매우 우려스럽습니다. 지금 대통령이 만나야 할 국민은 개혁 후퇴에 실망하고 있는 시민들입니다. 수많은 정부 기구부터 소외되고 있는 노동단체입니다. ILO 협약 비준 정부 입법안에 대해 실망하고 있는 노동자들입니다. 후퇴하는 비정직 정직화에 실망하고 거리로 나오고 있는 비정직 노동자들입니다. 계속해서 죽음의 행렬이 이어지고 있는 산재 현장의 하청 노동자들입니다. 이제 문재인 정부를 상징하는 키워드에서 노동은 사라진 것이 아닌지 강하게 묻습니다.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있어야 할 자리는 재벌 대기업과의 자리가 아니라 노동자와의 자리입니다. 정부는 후퇴하는 노동 정책 전반을 재검토해야 합니다. 이를 위한 시작으로 노동자와의 대화 자리를 시급히 마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세월호 참사 2000일을 맞이했습니다. 세월호 참사가 발생한 지 2000일이 지났습니다. 진상 규명은 되었습니까? 책임자는 처벌되었습니까? 참사가 발생한 지 2000일이 지나도록 유가족의 요구, 시민들의 외침은 한결같습니다. 안타까움을 넘어 참담하기까지 합니다. 강제 수사권이 없는 한 번의 선조위와 두 번의 특조위는 무엇을 밝혔는지, 기소와 재판이 이루어졌지만 진짜 책임 있는 자들의 처벌이 이루어졌는지 묻고 또 묻고 있습니다. 세월호 참사는 잊혀질래야 잊혀질 수 없는 것입니다. 아이들은 국가를 믿고 어른들을 믿고 기다리다가 죽은 참사입니다. 얼마나 더 믿고 얼마나 더 기다려야 하는지 국가는 답을 해야 합니다. 이제 개혁을 자처하는 정부의 시간입니다.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위한 특단의 대책을 강구해 주길 바랍니다. 검찰개혁은 하고 싶은 수사가 아니라 해야 할 수사를 할 때 가능합니다. 검찰 역시 세월호 전면 재수사에 착수하길 강력히 축복합니다. 세계 주거의 날이라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을 위한 국민연대가 출범을 합니다. 관련해서 서면으로 제출하고요.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가 예산이 급증해서 올라왔습니다. 이와 관련된 것도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내 핵발전소 경락건물 철판에서 무려 40곳에 이르는 결함이 발견되었습니다. 그동안
우리나라에서 핵발전소 안전과 관련해서 수없이 많은 문제 제기가 있었고 그 중에서 최근에 나오는 것은 이 경락고물 철판 문제와 콘크리트 문제입니다. 두 개가 별개의 문제이고 요번에 발견된 경락고물 철판의 결함은 우리나라 25개 핵발전소 중에서 13개에 이르는 매우 광범위한 발전소에서 발견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이런 철판을 땜질식으로 보강하겠다는 얘기만 나오지 이 문제를 일으킨 건설사나 또는 감독자에 대한 처벌은 언급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다. 지금 필요한 것은 이 문제가 생긴 철판을 떼우는 것이 아니라 이 철판을 이렇게 만든 제조사, 건설사와 그리고 관리 감독을 하지 못한 관련 당국의 책임자들을 처벌하는 일입니다. 그것이 먼저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